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운전장치 설계팀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하경구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룹이 2018년에 양산한 수소전기차 넥소의 공기 압축기 개발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공기 압축기의 역할을 소개하고 수소전기차용 압축기의 개발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압축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내용이 불철주야 부품 개발에 매진하고 계신 연구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적용 이력이 없는 새로운 부품의 검증 기준을 만들고 차량에 적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지금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연구원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넥소의 고효율 고속 공기압축기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스택의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반응 부산물로 잔여 공기와 순수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산소는 일반적으로 대기를 압축하여 공급하는데 공기 공급 압력이 높을수록 연료전지의 반응 효율과 출력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압력의 정의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에 부딪히는 기체 입자의 수, 그때 입자가 전달하는 힘을 말합니다. 공기의 압력이 높다는 것은 단위 최적의 산소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과 그 산소가 더 많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압력 작용면에 연료전지 반응면, 즉 MEA와 촉매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운전 압력이 높을 때 더 많은 산소가 더 자주 MEA 쪽으로 접근합니다. 당연히 촉매를 통해 산소와 수소가 반응할 확률이 더 커지고 이것이 연료전지 시스템의 반응 효율과 출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고압 운전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단점도 있습니다. 가압을 위해 압축기가 고속 회전하면 많은 동력을 소비하고 소음, 진동도 커집니다. 따라서 시스템 출력과 효율 확보를 위해서는 가압에 필요한 공기 압축기의 소모 동력과 가압을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출력을 확인하면서 연료전지 운전 압력을 적절히 튜닝해야 합니다. 가변 압력 운전이란 이렇게 조건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운전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 압축기는 이 가변압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러한 공기 압축기는 이미 기존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에서 특히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집니다. 우선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압축기 타입 중에서 단위 최적당 출력이 높은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합니다. 원심 압축기의 경우 고속으로 설계할수록 휠과 부속 장치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데 고속 설계를 위해서는 결국 작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울러 고효율 설계를 통해서 소모 동력을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축이를 줄일수록 시스템 효율과 차량 연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의 화학적 안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전 지지와 윤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어링 오일과 그리스 등이 만약 연료전지로 유입되면 촉매가 피독되고 반응 효율이 나빠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 압축기는 에어포일 베어링을 적용하여 개발했습니다. 에어포일 베어링은 무급유, 비마찰로 고속 회전을 지지할 수 있는 베어링이지만 저속에서는 강성이 약하고 외부 가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험로 주행이 필요한 차량에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단점이지만 개발 당시에는 차량 적용을 위한 기준 사양은 물론 검증 방법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 사양을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에어포일 베어링이 차량용으로 개발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 설계 사양과 요소 부품의 레이아웃 결정에 예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품의 소음 진동 특성, 내구 특성도 알 수가 없었고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고민만 거듭하던 차에 돌팔구를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모토였습니다. 고민되면 빨리 다 해보자.
처음에는 기존 산업용 공기 압축기를 수배하여 특성을 확인했고 이후 설계 회전수, 베어링과 로터 타입에 따라 샘플 사양을 구분하고 일부는 시작 업체가 또 나머지 대조군은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셉 모델의 공력 성능, 구동 안정성, 기초 내구를 직접 확인했고 결국 보시는 표와 같이 개발 사양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력과 충격에 약한 에어포일 베어링을 검증하기 위한 진동 시험, 시동 정지 시험, 급가속 내구 시험 등을 직접 고안했고 현상 수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목표를 정하면서 논란과 망설임을 빨리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개발 과정에서 목표 수정도 있었고 실차 피드백을 통해서 내구 사이클 기준도 바꿨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잘된 검토보다는 빠른 시도가 답이었고 이것이 당시 개발 가속화의 열쇠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용 공기 압축기 컨셉 모델 시험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또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와 문제점을 분석했고 다음 4가지 기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이즈 저감과 고효율을 위해 고속 작동의 유리함을 실제로 확인했고 회전 안정성 개발과 내구 수명 확보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베어링과 모터부의 온도 안정성 확보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내부 2차 유로를 이용한 공냉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베어링을 포함한 회전 축계의 설계 기술, 검증 시험법 개발이 필요했고 셋째로 고속 구동 모터의 손실 저감을 통한 효율 개선, 원가와 양산성 확보를 위한 설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특성이 기존 볼 베어링이나 전월 베어링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실차 시험을 통해 부품의 MVH 특성과 주행 안정성, 험로 강건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기술 개발, 정부 과제, 산학, 그리고 협력사 협업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공력부 설계 기술 확보, 에어포일 베어링 성능 개선을 위해 산학연 협업을 진행했고 이렇게 구성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차 주행 특성 시험도 수행했습니다. 양산성 확보를 위해 설계 및 공정 개선과 함께 뿌리 협력사도 중점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요소 기술 각각의 이슈와 개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공력부 설계 기술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원심 압축기 개발 프로세스 정립과 중요 설계 기술 확보가 필요했고 산학을 통해서 공력부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볼 베어링을 적용하는 산업용 압축기의 경우 최고속 5에서 6만 rpm 수준의 설계 툴이 시장 기술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만 rpm 이상의 고속 고압 사양은 기존 툴의 오프 디자인 영역에 해당되어 설계에 사용되는 모델링과 수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설계 코드의 손실 모델을 고속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시험 결과를 피드백해서 성능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튜닝했습니다. 이렇게 인하우스 설계 코드를 확보하고 공력 설계, 개선 워크플로우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 CFD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 컨디션과 인터페이스, 격자 수준을 우리가 개발하는 압축기 사양에 맞게 검증하고 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력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었는데 기존 DB를 이용한 개선 설계와 시험 검증 방식 대비 최소 3-4개월 정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공기 압축기의 효율, 소음 개선 및 최적 설계 과정 요약입니다. 우선 효율에 대해서는 그 절대값을 상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보통 훌륭한 설계 툴을 가졌거나 개선을 몇 번 반복하면 기술적인 개선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운전점 매칭입니다. 효율 최대값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최적 포인트를 운전 영역 쪽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으로 승용 차량이 주로 20에서 50% 출력 수준에서 주행한다는 점에 착안한 시도였습니다. 최고속에서는 효율이 살짝 감소하여 불리하지만 저출력 영역에서 효율 개선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시스템 효율과 차량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음을 본 개발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효율과 소음을 고려한 최적 설계 기법도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설계점에서 공기 압축기의 효율, 소음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량화했습니다. 여기서 소음은 임펠러 출구의 압력 분포를 활용하여 목적 함수에 반영했고, 이후 크리깅 베이스의 회귀 모델, 기본적인 최적 검색 툴인 패턴 서치 메소드를 이용해 최적 설계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코드 적용 결과를 보면 결국 소음 수준을 42%, 효율을 8% 개선할 수 있는 최적 설계점을 찾았고, 코드가 예측, 계산한 목적 함수값 대비 실제 검증 값의 에러가 1.9%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최적 설계 툴까지 압축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개발 완성도 제고와 개발 기간 단축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속 구동에 있어서 모터 효율과 안정성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터의 경우 저속과 고속에서 자개 교본에 의한 손실 특성이 다르고, 온도에 따라 또 스위칭 조건에 따라 결과 성능도 다릅니다. 요구 사양에 맞는 설계한 도출을 위해 산학을 진행했고, 자개 해석 등을 통해서 우리 모터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 분석 장비도 도입해서 압축기 효율을 공력 효율과 작동부 효율, 제어 효율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율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경우 기본 설계가 정해지더라도 요소 사양과 제작 방식에 따라 양산성과 원가, 효율, 발열, 소음 특성이 다르고,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사양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견적과 성능을 비교하면서 최종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스테이터의 형상, 코어 형식, 적층 방법, 권선법과 사양에 따라 다양한 모터를 직접 만들고 비교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었지만 해당 모터 사양별 성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 기초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넥소 이후 차세대 모터 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전 축계, 특히 에어포일 베어링의 안전성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넥소 공기 압축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일 베어링은 시트 형상의 타포일과 고속 회전하는 축 사이에 발생한 유동과 유막으로 회전을 지지하는 에어로다이나믹 베어링입니다. 여러분 혹시 A4지를 매끈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가끔 그것이 멀리까지 쫙 미끄러지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일상에서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유막의 윤활 작용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에어포일 베어링도 결국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포일 베어링의 가장 큰 특성은 저마찰, 무급유 베어링이라는 것이며, 이 때문에 고속온도 안정성과 앞서 설명드린 스택의 화학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속에서는 유막 강성이 작아 외부 가짐과 충격에 약하고 시동 정지 간에 포일과 축이 직접 마찰하기 때문에 큰 마모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마모 코팅을 개발하고 설계 개선을 통해 강성과 댐핑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일 베어링은 당시 발전, 플랜트 등에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영세업체가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하면서 품질 관리가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전까지 현장에서 소재 수급부터 전처리 공정 개발, 마스터 금형 개발, 공법 표준화 등을 원점에서 새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품질 의식과 작업 표준을 강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자동화와 검사 공정 도입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화면은 에어포일 베어링의 내마모 특성 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용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한번 시동하면 장시간 지속 구동하기 때문에 고속 비마찰 운전하는 에어포일 베어링의 특성과 정합성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출력 요구에 따라 압축기가 수시로 시동 정지합니다. 에어포일 베어링의 경우 특정 회전 속도 이하에서 포일과 축 사이에 공기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물체가 직접 마찰하고, 이때 마모와 열이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에어포일 베어링의 내구 확보를 위해서는 내마모 성능 개발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압축기는 수만회 정도의 시동 정지 사양을 가지는데 이는 자동차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차량용 압축기 개발에서는 베어링과 축에 네마모 코팅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이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팅을 양측에 적용할 경우 특성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개발에서는 베어링의 마찰 개수를 저감하고 윤활 특성을 가지는 코팅을, 축에는 경도를 상향하고 네마모 특성을 부여하는 코팅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코팅 공정도 표준화했는데 소재 전처리 조건과 공정 온도를 케이스별로 검증하고 코팅 품질과 압축기 내구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공정 온도, 시간, 프로파일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차량용 압축기의 시동 정지 내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한계 내구 검증을 통해서 80% 이상의 내구 마진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어포일 베어링의 또 다른 단점, 저속에서 에어갭의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가짐과 충격에 약하다는 설명 기억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는 차량용으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행하는 차량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외력과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회전 축계 진동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어링의 형상 설계 개선 그리고 강성과 댐핑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베어링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구조가 중요하며 외부 가진 시 축의 변이와 작용력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용 하중에 대한 해석 툴과 함께 축계 강건성 시험법도 새로 제안했습니다. 부실을 제거한 압축기 바디를 가진기에 장착하고 리지드 사인 수입하는 방법인데 힘 변이 관계식을 이용해 축의 질량과 변이, 가진 주파수를 변수로 베어링에 작용하는 힘을 도출하고 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요약하면 위와 같이 개선 설계, 검증 시험과 성능 분석 과정 반복을 통해서 결국 차량에 적합한 베어링 설계를 확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론은 차세대 압축기 개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회전체의 안정성과 강근성 판단에 있어서 각 요소 부품의 세대 온도와 피로 수명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속 모터의 경우 코일, 인슐레이터 등의 소재 등급에 따라 한계 온도가 정해지며 로터의 자석 온도도 감자가 발생하는 온도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압축기 내부에 온도 센서와 갭 센서를 설치하고 고온, 고출력 연속 작동, 저고온 극가속 등의 운전 조건에서 내부 온도와 베어링, 임펠러 클리어런스의 변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부 최고 온도가 적용 소재나 물질의 그레이드 대비 마진이 있음을 확인했고 클리어런스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축계 주요부 공차와 갭 관리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로터의 고속 치수 안정성과 응력 반복에 따른 피로 수명 확인도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정확한 수명 예측을 위해서는 투입 소재의 물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하는데 간혹 실제 재료 물성이 업체가 제공하는 값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투입 소재로 시편을 만들어 온도별 인장 응력 시험을 했고 이 값을 활용해 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식 압축기 로터의 경우 임펠러, 마그넷, 슬리브, 메인축 등이 주요 해석 대상이며 특히 임펠러와 메인축의 경우 직경과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과 수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소 전기차용 공기압축기의 주요 성능 개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발된 압축기의 수준이 차량용으로 적합한지, 급기동이나 험로 주행 시 문제가 없는지 시험차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의 좌측 그림은 넥소 공기압축기의 외형과 장착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기는 엔진룸에서 운전석 쪽 전면부 하단에 위치합니다. 압축기에는 축의 고동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다수의 갭 센서를 3축으로 배치했고 가속도 센서도 압축기와 스택 프레임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이후 주행 조건별로 압축기의 MVH 특성과 축의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일반 포장도로 주행 조건에서 저고속 정속 주행, 급가속, 급감속, 팁인 팁아웃 등 운전 모드에 따라 축의 궤적과 압축기 작용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원안이 안전 영역이며 색깔별 선이 회전수에 따른 축의 궤적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축 궤적은 회전수에 따라 증가하지만 모든 운전 상황에서 안전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 센서로 모니터링한 압축기 작용력도 우리가 단품에서 검증한 수준 이하였습니다. 요철과 벨지안 등 험로 주행 조건에서도 동일한 차량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요철 시험을 통해 축계 감쇄비가 설계 의도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작용 외력 수준도 단품 개발 수준을 화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벨지안 주행에서도 공기 압축기는 저주파수 외력 외에는 회전 원X 성분을 따르는 안정적인 진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 불안전 주파수와 공진 등의 이산 형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차량 검증을 통해 우리 압축기가 실차에서 안정적이며 새로 정한 개발 기준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플리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압축기 개발 기준 시험법을 추가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용 압축기 개발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린 일련의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최고의 자산은 바로 기술협업 생태계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산학년 기술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결국 이것이 수소전기차용 공기압축기 개발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연구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